자, 지금 시장 상승장을 이어가면서 대형주들과 그리고 바이오 주식들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 상위를 보시면 신풍제약, 제넥신, 대웅, 그 밑에 ST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바이오 주식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게 오르는 만큼 또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알아야 될 것만 알고 있다면 이런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하루 만에 변동성이 한 10%, 20% 노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이오 주식들 보시면 하루 만에 20%, 30% 그리고 단기간에 2배, 3배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발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단타들에게 관심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주식들 다 해먹고서 황금선 무너진 상태의 종목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항상 황금선 위에서 반응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며 어차피 단타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재료보다는 실제로 이 주식이 반응이 나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악재가 있어도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악재가 아니면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음봉만 뜬다면 그건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거래량이 몰리면서 그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변동성까지 나와야지 반응이 확실하게 나온 것으로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도 살펴본다면 이 상위 종목 중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 뚫어줄 분위기를 만들다가 시장에서 정말 인기 있는 종목이었는데 3개월 판매 중지 기사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크게 무너지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크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전자 교정 기술 업체인 툴젠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급등이 나왔으며 대웅, 대웅제약, 치료제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수급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최근에 주가가 고점 뚫어주기 직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가 깨져버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에서 정말 인기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급등할 때 또 못 샀다는 생각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 15만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월요일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조금 강해서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시간의 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서 시작을 할 것이고 만약에 월요일 시장도 좀 힘들다 싶거나 오르는 척 하면서 다시 내리고 어째 되었든 간에 계속 발목을 잡힌다면 시초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만 1,000원에서 시작을 하거나 이거 이하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장 시작하고 나서 이 주가가 크게 시초가에서 밀리지 않고서 어째 되었든 간에 시초가와 이 가격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또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17%가 무너지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4%, 20% 이상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고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돌파와 거리가 멀어져서 이 고점 돌파를 위한 매수보다는 그냥 그날 시간의 거래보다 강한지 약한지 시초가 위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으며 아마 하루 만에 또 5%, 10% 이렇게 반등을 기대하고서 들어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모든 것은 시초가가 말해주며
시작하자마자 좀 감당할 수 없이 변동성이 크다면, 하락으로 변동성이 크다면 그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에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10%까지 빼버렸다가 다시 시초가로 올라와 버린다던가, 그런 식의 하락으로 변동성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서 그냥 시초가에서 큰 움직임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이 가격을 회복해 준다면 또 장중에 잠깐 양봉이 뜨면서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얼마에 잡히고 그 자리를 유지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은 단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늘어난 상태라서 거래량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전부 다 시가총액 보시면 조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 뭐 몇백억짜리도 아니고 조 단위라서 거래량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제넥신도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14%. 만약에 이 추세 제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상승 더 나와서 신고가까지 거리가 좁혀졌다라면은 그 뒤부터 정말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된 내역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14만 2,600원, 그리고 마지막 체결에서 눌렸습니다. 600원 정도 떨어져서 마감했는데 일단 기억해야 될 가격이 2,000원, 2,600원. 이게 매수가 강하다면 당연히 2,000원에서 2,600원 이상에서 형성이 되며, 매수가 훨씬 더 강하다면 이것보다 더 뛰어서 한 14만 4천원, 5천원 그 이상의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매수가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으며, 이것보다 못 미치는 가격에 시작을 하게 되거나 뭐 장전부터 허매수가 좀 많다 싶으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체결 안 될 거 알면서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한테 과시하듯이 막 쌓아 놓는다면은 그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이런 종목들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신고가 상태의 종목이라면 또 어디까지 틀지 몰라서 계속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고가가 아닙니다.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왔으며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오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무조건 많이 나오면서 시초가 유지는 기본, 황금선 유지는 기본,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면서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무조건 나와야지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시초가만 띄운 다음에 흘러내릴 수도 있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뒤로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도 뭐 바로 내려올 것이고 위에서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갭상승 한 다음에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른 그런 많은 거래량이 나와 주어야지 그 이상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신풍제약이나 제넥신, 대웅 이런 종목들 공통점이 있다면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신고가 종목이 아닌 이상은 이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무조건 그 거래량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장 시작하고 나서 몇 분 동안은 거래량이 나오겠지만,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그 뒤로 끊겨가지고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웅,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서 5만원 호가까지 뚫어 주었습니다. 이미 다 뚫린 상태며 시간의 거래에서도 4%, 6% 아무렇지 않게 움직일 만큼 조단위 종목인데도 매우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 전에 기준선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일 잡히는 시초가랑 이게 혹시나 시초가만 높게 형성이 되고 눌린다 하더라도 눌리는 과정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계속 5만원 근처를 왔다 갔다 거린다면 또 5만원을 통해서 5만원 잠깐 돌파하는 구간인 5만 500원, 5만 1000원,
5만원에서 5만 1천원 뭐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웅 제약보다는 대웅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대웅 쪽이 단타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ST팜 이거 역시 시가총액이 조 단위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필수입니다. 시간의 거래 올리는 종목들에서 그냥 시초가만 띄운 다음에 거래량 유지가 안 된다면 그대로 음봉 뜨면서 계속 하루 종일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 모든 것은 거래량을 보고서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포기를 하고 또 장 초반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라면 그것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인 대형주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간 다음에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승한 가격을 대부분 지켜주면서 하루 동안 쉬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입니다. 일봉을 쭉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고점과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상태고 보시다시피 상장 초기 이 상장 초기 고점이 39,500원인데 어쨌든 이 가격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점과 그리고 이것도 5만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편이 아니고 이건 뭐 제넥신이나 그리고 신풍제약, ST팜 이런 종목들처럼 엄청난 거래대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거래대금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종목들처럼 하루에 거래대금이 막 3천억, 5천억, 7천억 시장 거래 상위를 차지할 만큼 거래량이 나와야지 이런 종목들이 시초가 높게 형성한 다음에 양봉이 나올 텐데 이 제넥신과 달리 SCM 생명과학은 이렇게 상한가 간 날도 거래대금 보시면 1,700억입니다. 거래량이 나오면 좋겠지만 거래량과 상관없이 일단 시초가 형성되는 거 보고서 눌림도 적당히 눌리고 뭐 안 눌린다 하더라도 어째 되었든 간에 이 시간의 거래에서 종가 고점 종가가 44,200원 고점이 44,450원 뭐 차이도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을 무조건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며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눌리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면은 다시 눌렸던 자리를 회복하고서 올라옵니다. 게다가 고점 근처 최근에 좀 거래대금이 몰렸던 종목들이 이런 식의 차트가 장 초반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이런 고점 돌파 그림이 나온다면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금요일 시장에서 매수 포인트를 이미 놓쳐가지고 대웅을 매매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장 초반에 뭐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쉴 만큼 쉰 다음에 이게 진짜 오를 종목이면 나중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매매할 종목 고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중요한 자리와 이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반응이 왔을 때 매매해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은 여기 널렸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종목 전부 다 지워버리고 그냥 시간의 거래 상위권인 이 바이오 주식들 신풍제약, 제넥신, 대웅, ST팜 그리고 SCM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만 분류하고서 계획대로만 움직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걸로 단타를 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단타 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바이오 주식들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메지오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공략을 할 수가 없고 녹십자 랩셀 이것도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그전 고점까지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83,800원 종가가 84,700원 시간의 거래에서 더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 눌림목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쉬운 자리에 있거나 거래대금이 몰리는 것들 뿐이기 때문에 이 상위 종목들만 통해서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수급과 함께 지금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떴던 음봉이 좀 위협적이었는데 곧바로 지금 음봉을 회복해 준 상태입니다. 그전 고점까지도 멀지 않고 또 그전에 또 그전 예전 고점 83,400원 자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위 바이오 쪽에서 월요일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반응이 나왔을 때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바이오 종목 특성상 잘못 걸리면은 특히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혹시나 이걸 중심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또 다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을 좀 활발하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오 대형주들, 최근에 시장을 주도한 치료제 관련주들 그런 것들 전부 다 같이 분류해 놓고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해야지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